변상욱의 기자 수첩 들어보겠습니다. 변상욱 대기자 나오고 계시네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LG경제연구원이 북경, 상해, 서울 20대 젊은이들의 가치관 비교라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네. 며칠 전에 아마 언론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 가장 주목할 부분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 이 부분인데 미래는 과연 희망적인가라고 두 나라 젊은이들한테 물었더니 한국 젊은이들은 81%가 희망적이다. 네. 중국은 85%가 희망적이다. 신문 기사 제목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진취적인 중국 청년, 비관의 늪에 빠진 한국의 20대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네. 신문 기사에는 설문조사 내용만 쭉 열거해 놓고 있는데 그 이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도 뭐 우리나라 청년들도 81%가 희망적으로 본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생각보다 좀 수치가 높다고 생각했는데요. 굉장히 예. 우리 청년들 취업도 안 되고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LG경제연구원이 이제 베이징, 상해, 서울 여기에 젊은이들을 골랐으니까 대도시에서 그래도 꽤 배운 젊은이들을 골랐다는 게 이제 하나의 조건이 되겠고 예. 문제는 그 다음 질문에서 이제 갈라지는 거죠. 예. 어떤 모습의 삶을 원하는가라고 이제 물었는데 도전과 기회로 가득 찬 삶이 나에게는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응답한 젊은이는 한국이 51%, 중국은 60%.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덜 진취적이고 중국은 진취적이고 우리는 비관에 빠져 있다. 이런 이제 제목을 뽑은 것 같습니다. 예, 수치상으로 보면 이제 중국 청년들보다 우리 청년들이 조금은 덜 진취적이다. 뭐 이런 계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많이 위축된 건가요, 그러면? 50대 60이면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이 보이긴 합니다만은 네. 그래도 씁쓸하죠, 좀. 우리가 청년들이 좀 소극적이라니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중국의 최근 경제 상황입니다. 네. 흔히 일본과 한국, 중국을 비교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국은 일본을 15년, 20년 간격을 두고 쫓아가고 있고 다시 15년, 20년 간격을 두고 중국이 한국을 쫓아오고 있고 경제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개방과 개혁 정책 이후에 고도 성장기를 누리다가 그 후반부에 와 있습니다. 이제 조금 뭔가 이상한 게 보이긴 합니다만은 네. 우리는 일본처럼 장기 경제 침체의 이제 시작 파트, 전반부에 들어가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도전과 기회로 가득 찬 삶에 대해서 중국 젊은이들보다는 회의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런 이유에서 세계화와 개방화에 대해서도 의견 차이가 큽니다. 한국 청년들은 세계화에 따른 사람과 자본의 이동이 나의 취업에 도움이 된다. 응답이 44%. 중국은 세계화와 이 사람과 자본의 이동이 나의 취업에 도움이 된다가 76%. 네. 그러니까 세계화가 경제에 도움이 되겠냐고 물어도 한국은 또 69%, 중국은 88%. 그러니까 개방과 개혁이 막 이루어지는 중국에서는 좋다. 한번 글로벌하게 나가보자라고 도전적인 의욕이 솟는데 네. 한국은 우리 것을 빼앗기는 느낌이 청년들한테 더 강한 거죠. 네. 중국의 20대들은 확실히 우리보다 더 적극적이고 도전적입니다. 이게 이제 중국의 주링허우 세대라고 하는 거죠. 네. 뭐랄까 좀 중국 청년들이 어떤 세계화에 대해서 좀 더 해볼 만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말씀하신 주링허우 세대면 1990년대 태어난 세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주링이 이제 90을 말하는 거고 허우는 네. 그 후라는 얘기고 네. 중국의 세대 구분을 잠깐 보면 1990년대의 세대 이전 1980년대에 태어나면 마링허우라고 부릅니다. 덩샤오핑이 1979년에 한 가구당 한 자녀만 갖자라고 출산 억제 정책을 펴거든요. 예. 이때 그러니까 태어난 아이들은 다 집에 외동딸 아니면 외동아들인 거죠. 그래가지고 풍요롭게 자랐고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이기주의도 강하고 또 공주병, 왕자병 증세도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버려버린 애들 잘못 키운 세대다라고 이제 비판도 받죠. 물론 이것도 부잣집에 해당되고 가난한 집은 해당이 안 됩니다만. 그런데 이 버링허우 80년대 세대와 달리 90년대에 태어난 주링허우는 응석바지 티가 덜 납니다. 그리고 애들이 더 야무집니다. 네. 외국 문물을 거부감 없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소비지향적이고 온라인 공간에 익숙하고 IT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몰입하고 있고 중국의 이제 실리콘밸리 하면은 베이징에 있는 중관촌을 말하는데 여기에 주역들이 바로 이 90년대에 태어난 20대 젊은이들입니다. 네. 삼성전자를 밀어내고 있는 샤오미, 바이두, 텐센트, 레노버, 중국 IT 기업들의 창업의 핵심 세력들이 바로 이 20대 젊은이들
90년대에 태어난 주링하우 세대죠. 아니 90년 세대면은 25살 이하 아닌가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이런 기업들이 만들었다고요? 우리로 치면 아직 직장에 취업도 못한 그런 이제 나이들인데 예. 취업 준비하거나 중국은 보면 25살 이전에 창업하는 사례가 무지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15살에 창업하는 그러한 어린 청소년들도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중관촌에서 창업한 사람들 가운데 35살 이하가 절반이나 차지합니다. 30살 이하도 한 23% 정도 됩니다. 중국은 지금 실업자가 엄청나게 불어나서 크기 때문에 창업을 많이 지원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창업하는 걸 갖다 지원합니다. 그래서 네. 대학 학제 운영에도 융통성을 아주 주어서 창업과 관련한 커리큘럼을 대학에서 계속 가르칩니다. 또 기업가들이 직접 대학생들을 만나서 멘토링도 하고 지원도 해주고 그럽니다. 대학생들이 만약에 회사 차리기 위해서 학교를 그만둬야겠습니다. 그러면 휴학을 바로 내줍니다. 마음껏 휴학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이게 이제 중국의 20대 젊은이들을 진취적으로 도전적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우리 같으면 당장 군대도 갔다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자 같으면. 네. 또 규제와 조건도 까다롭고 창업하려면 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죠. 그런데 이제 하나 좀 재미난 것은 한국이나 중국 마찬가지로 빈부격차가 너무 크다고 젊은이들이 대답합니다. 네. 응답자의 똑같이 92%가 우리나라 빈부격차가 너무 커 이렇게 대답을 심각하다. 했어요. 예. 예.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근데 중국 젊은이들은 응답자의 절반이 정부가 빈곤층 지원을 줄여야 한다. 자꾸 이렇게 지원해주면 안 된다. 복지 혜택 느리고.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예.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젊은이가 중국은 50%였는데 우리는 10%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빈곤층도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예. 왜 그러냐면 엄청난 인구를 갖고 있는 중국은 복지 수요를 감당하려면 성장이 위축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젊은이들은 지금 자기네들이 도전할 기회가 널려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 돌봐가지고 이 기회가 위축되느니 버릴 건 버리고 나갈 건 나가자. 인해 전술을 갖다 여기서 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낙오전 낙오하고 성장 위축되는 걸 염려하는 건데 그럼 그렇죠. 이제 그런 면을 보면 역시 좀 말씀하신 대로 도전적이다, 진취적이다, 뭐 이런 특징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의 호적 제도를 사실 같이 봐야 되는데 예. 중국은 도시 호적이 따로 있고 농촌 호적이 따로 있습니다. 농촌에서 태어난 사람은 도시로 와도 호적을 못 얻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 도시에서 주는 각종 복지 혜택 같은 걸 못 누리죠. 그런데 예. 이 사람들을 도시 호적으로 바꿔주고 복지 혜택을 똑같이 주려면은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도시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젊은이들은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이고 버려버려라. 지금 중국이 세계 최고의 강국으로 나가는 네. 게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아무튼 중국과 한국이 두 젊은이들을 비교했을 때 왜 하나는 진취적이고 하나는 그거보다 좀 더 소극적이면서 좀 세상에 대해서 좀 비관적인 걸로 보이느냐. 그건 역시 처해 있는 시대 상황이 다르고 경제적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예. 교육이나 군복무나 국가적인 지원 같은 것들이 상황이 달라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우리 국가의 예. 정책도 제도 자체를 갖다 이제 맞춰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방에는 고민 필요하겠다는 지적입니다. 네, 변상욱 대기자였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